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세금 문제나 사회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세대 간 분열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었죠.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건 과거부터 있는 일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층에게 기성세대는 점점 위선적인 기득권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요. 기성세대 역시도 청년층을 의지와 능력은 부족하면서 높은 대우만을 요구하는 그런 계층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도 각 세대 간 감정이 어느 정도 격해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40, 50대 하면 인생을 통틀어 소득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있고 사회적으로 직장 내에서도 입지도 어느 정도 갖춘 세대라 어찌 보면 기득권 세대라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득권 세대라 불리는 그 기성세대조차도 현재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그 말하고는 다르게 겪고 있는 현실이 결코 녹록치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이 직면한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중에 캔들 스토리는 맨날 우리 사회에 어둡고 불편하고 그래서 듣기 싫은 내용만 유독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그냥 듣고 모른 척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골무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드러나는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미리 다루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산업이 전망이 있다, 이런 신기술이 있다, 그런 이야기만 할 거면 솔직히 좀 속편하게 채널을 운영하겠는데 사실 경제 이야기라는 게 사회 정치적 문제 안 다루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그래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은 현재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고독사 문제와 노인들의 사회 고립 문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회 고립 문제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 40, 50대의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에서 특히 중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회 고립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노년층에서 보이는 이런 사회 고립 문제는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입지가 탄탄하다고 알려진 40, 50대 층에서 이런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도 유독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회 이상 현상으로 많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 40, 50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특이한 건가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40, 50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입지가 가장 탄탄해야 할 때는 맞네요. 오히려 고립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야 하는 세대네요. 그런 중장년층의 사회 고립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돼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 더 심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겠냐마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전후에 외벌이 가장의 생활에서 직장,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직업적 목적이나 직장 동료 인간관계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사적인 인간관계도 적은 편이고 한참 자녀들 밑에 돈 들어갈 일 많은 타이밍이라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고 또 우리나라가 어디서 일하냐 무슨 일 하냐로 사람 평가하는 분위기가 크다 보니 일자리 잃었을 때 꼭 돈뿐만이 아니라 많은 걸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청년층이라든지 노년층의 사회고립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중장년층의 고독사와 사회고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어요. 앞에서 40대와 50대 때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입지가 탄탄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중간 간부 이상이나 임원 다 그 나이대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때가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고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할 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경제력이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중장년층들의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늘면서 가족 해체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교류 단절 문제, 그리고 고독사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회고립 문제점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50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회고립 현상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50대 초중반이 되면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그래서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그게 또 잘 안 되게 되면 남은 자영업 일자리마저도 잃게 되고 그렇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 50대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특징이 갈수록 가족이든 지인이든 돈이라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엮여서 갈등이 생기면 심지어 그게 가족관계라고 할지라도 쉽게 단절될 수 있는 그런 팍팍한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일례로 부모, 자식,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돈이 없다든지 혹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관계가 쉽게 단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도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나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자신감마저도 급감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진 그 특징으로 봤을 때 그만큼 중장년층들에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일부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부담받은 40, 50대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사회적인 고립 현상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사회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사회고립 현상에 빠져서 그렇지 사실 20, 30년 전에 그들이 청년일 때는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 경제가 일정 정도는 꾸준히 성장하던 시기라 그들이 사회 진출을 하던 청년 시절에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누적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나름대로는 탄탄하게 경제력을 쌓아놓은 그런 계층도 지금 중장년층이 되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사회 고립 현상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회 진출 그 시점부터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라 애초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소득도 불안정한 처지라 향후에 이들이 50대가 될 20, 30년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 고립 문제가 더 심각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장년층이 경제력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예고편 수준이라는 그 말이네요. 네. 연구 자료라든지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내용은 중장년층의 사회 고립 문제를 소득 측면에서만 다룬 내용이고요. 통계청에서 나온 1인 가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향후에 이런 사회 고립 문제는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장년층들의 사회고립 문제는 현재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이라든지 재취업 지원을 정책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장년층 스스로가 정부의 이런 정책 지원을 받는 걸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런 사회적인 시선의 개선도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중장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생각보다도 더 불안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알고 있는 자발적인 은둔형 외톨이 문제하고는 다르게 지금 50대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고립 문제는 정작 자신들은 전혀 원하지도 않는 비자발적인 고립을 겪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장년층의 재교육, 재취업 등이 사회적 패배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중장년층이 인생 2막을 위해서 재교육을 받고 또다시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 이게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내용인데요. 정말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들이 중장년층을 더 고립되게, 재기하기 힘들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